네, 2021년 3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명예를 갖고 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명예는 중요하고 박근혜의 명예는 없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부분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위헌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주장이면서 정확한 말입니다. 사법부는 줏대가 있어야 한다.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넣은 주사기를 들고 파티션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캡을 씌운 주사기를 들고 나와서 캡을 벗긴 다음에 대통령한테 접종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주사기 갖고 나온 거 아니야? 다른 백신이 들어간 주사기로 접종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그런 글들이 온라인에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바로 문제가 됐죠. 3월 24일부터 방역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대구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기자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뽑는 것도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좀 길게 한 개의 캡을 씌운 거죠. 오염될까봐. 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한테 접종을 하기 전에 간호사가 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왜 기자들한테 뭐 보여줘? 대통령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냥 똑같이 백신 맞으면 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되지. 뭘 보여줘요?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이 진짜 백신 맞은 거야? 하고 막 논란이 이니까 문 대통령은 SNS에다가 접종하고 7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직 별탈이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관련한 백신 안전성 논란을 이제 끝내달라라는 글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는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문 때 좌파들이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막 온갖 설을 퍼뜨렸던 거, 허위사실을 퍼뜨렸었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3월 2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주사기 바꾸치기 논란에 대해 한마디 했죠. 대통령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신풍조라는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살 보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신뢰가 없다. 거짓말을 자꾸 한다. 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거 대통령도 필요해서 맞는 거고, 나이도 65세 이상 노인이니까 그렇다면 뭐 의전과 경호 불편하게 서울 종로구 보건소 갈 거 없이 청와대에 간호장교하고 또 그 군의관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 간호장교 주사 잘 넣는데 거기서 맞으면 되지. 뭘 대통령이 맞는 게 중요해서 종로구까지 가서 그 의전하고 기자들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했다가 의혹을 받냐 이거예요. 그 대통령이 특권 없이 받는 모습과 백신 접종을 국민들한테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파티션 뒤로 가서 주사기 가져오는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청와대 사람들? 이게 자꾸 의전이, 이 대통령이나 주요 이제 VIP를 하다 보게 되면 의전이 가장 중요해져요. 내용보다도. 의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권위주의 정권으로 하는 건데, 독재 정부, 과거 군사 정권이 이랬다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는 거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일반인들한테 뭐 캡 씌웠다가 뭐 다시 하고 그래요? 바로바로 찌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지. 캡 한 거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수사를 의뢰해. 방역 당국은 입장이 곤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방역 당국의 행동 속에는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보겠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3월 25일 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하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 연대 상임위원
사건에 대해서 원심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래군 씨 누군가 하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81학번입니다. 나이는 그럼 한 59세쯤 된 분이죠. 근데 그의 동생이 박래전 씨인데 숭실대 국문과에 다니고 또 그 당시 숭실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88년 그 동생이 노태우 정부에 항의해서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 파시쇼 타도하자, 청년학도의 역사가 부른다라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인 박래군 씨도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죠. 지금 서울에 있던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 대추리 지역에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 대추리에 미군기지 지으려고 할 때 반대 투쟁을 박래군 씨가 했고,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번국민 대책위원회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는 3차례나 구속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월 16일 약속국민연대, 세칭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2015년 6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혹시 마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피부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고 직무 수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죠. 발언이 매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이뤄진 전체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보톡스를 하느라 적절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암시해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하고 유죄를 인정했죠.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아니다 하고 완전히 깼습니다.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박 씨가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의혹을 제기해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보톡스를 하느라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줬습니다. 대법원은 이게 정리를 하면요, 대법원은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 겁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인 만큼 특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했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익 관련성이 커서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대법원 관계자는 뭐 같은 얘기 계속 이런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많아지겠죠. 또 구차한 설명을 붙이기를,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달았습니다. 근데 왜 방역당국은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파티션 뒤로 갔다가 주사기를 들고 나왔고 거기에 캡이 씌워져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7시간이 지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거 맞아 하고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으면 발열되고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명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 네. 이러면 비겁한 정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개돼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언론에 총리가 일정이 뭐뭐뭐 한다가 거의 분 단위로 공개가 됩니다. 오늘 대통령 청와대 앞에 지나가는데 헬기가 내리더라고요. 지방 갔다 왔구나 하고 알았는데 신문 보니까 대전 항우영 갔다 오셨더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호 때문에 미리 공개를 안 하죠.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 형법 제104조 2항으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내국인이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7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칭 국가원수모독죄 또는 국가모독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양성우 시인이 여기에 걸려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국가원수모독 조항은 유신헌법 또 긴급조치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독재유지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게 당시 그 이후의 평가였습니다. 국가기관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부탁시 본 적이 있는데 명예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국가기관은 명예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도 국가기관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도 명예를 적용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두환 씨가 만들었던 민정당이 1988년에 이 조항을 스스로 없앴습니다. 만들기는 박정희가 만들었는데 전두환 다음엔 노태우 정권이 없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성호 시인이 2013년에 자기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나를 처벌했던 그 조항이 위헌 아니냐 하고 헌재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 조항이 없어진 다음인데 2015년 헌재는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고영주 박근혜 정부 때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보수성향 시민단체 할애회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겨뤘다가 졌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민주통합당 후보죠. 문재인,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은 아닌데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신년 할애회니까 사적인 자리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녹화가 됐고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알려졌죠. 이거를 안 문재인 대표가 2015년 9월 이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와 민사로 고소합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몇몇 민간인들이 하죠. 근데 2년간 별 크게 뭐 진행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죠. 이거를 한 거는 정치적 투쟁으로 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2017년 5월 달에 촛불 시위가 벌어져서 이제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에 검찰이 이 고영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형사도 그렇고 민사도 이제 형사는 이제 이때가 이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민사와 형사가 진행되는데 형사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민사 1심에서는 유죄를 나옵니다. 그건 2심까지 가는데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옵니다. 형사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죠. 2심에서 열렸는데 2심이 원심을 깨고 고영주 변호사한테, 우리 고영주 씨도 변호인이에요. 변호사예요. 근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제 2심 항소 재판부가 한 말이 문 대통령이 1981년에는 불임사건 변호인이 아닌데도 이를 기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논증 과정에서 논리가 비약된 행위다. 허위다. 그렇게 했고 명예훼손 결과와 이념 갈등에 비춰보면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박내군 씨 재판하고 고영주 변호사 재판엔
뭐 얼마나 큰 팩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연원일치 육하원칙에 따르면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백신 맞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박래군 씨가 주장한 거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를 되살리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부심받고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립돼 있다는 뜻이죠. 차라리 문 대통령이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열이 나서 타이레놀을 먹었다라고 SNS 쓰면은 나는 이게 오히려 더 상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 영부인은 열이 나서 타이레놀 2개나 먹었다. 근데 차도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와닿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을 UN 대북제재를 어기고 쐈는데 일본이 먼저 밝힐 때까지 우린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일본이 NSC를 여니까 우리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의 위협을 더 많이 받는 건 우리인데, 물론 그 전에 순항미사일 쏜 것도 공개를 안 했었고요.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미국의 CIA가 연합으로 북한으로 고가품을 수입해주고 북한을 위해 돈 세탁을 했던 문철명 씨를 미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근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정부는 북한 관련해서 뭔가 자꾸 속인다, 감춘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심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 소송으로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게 전형적인 운동권의 방법입니다. 아주 민변이 이럴 때 열심히 나서고 있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니까 아주 민변 출신 변호인들이 아주 신났다고 달겨들어서 저도 한바탕 재판을 오래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사법부 줏대가 있나요? 박래군 씨 재판하고 고영주 재판 왜 다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킨 거는 항상 일정한 판결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요. 정권에 따라 달라요. 그럼 뭐 사법부 독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리저리 말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명예는 없고 문재인의 명예는 중요하냐, 사법부는 줏대가 있느냐, 그리고 국가원수 모독죄는 위헌이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 그 다음에 고영주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명예는 모독죄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좀 아시고, 좌파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우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론 과거에도 물론 공정하게 안 했겠지만 지금도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민주 주장하는 이 정권이. 한번 그 문제를 국민 여러분도 한번 밝게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